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착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사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한국 정당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와, 이 뭐 한국 근대 정치사의 격동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뭐 이게 복잡해요. 이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데 또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크게 봐서 두 줄기로 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먼저 그러면 그 분류상 보수 정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수 정당의 시작은요, 바로 1963년 설립된 민주공화당 아시죠? 1963년 2월 26일 바로 이 5.16 군사정변을 주도했던 이 군부 세력이 기성정당 출신 세력들과 당시 그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부를 흡수해서 창당한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자, 이 민주공화당은요, 바로 이 박정희 정부 아래 헌정사상 가장 오랜 기간 17년 8개월. 와, 같은 당명으로 유지된 정당인데요. 보수 정당의 그렇죠. 뿌리다 볼 수 있겠죠. 흔히 공화당이라고 하죠. 민주공화당이라고 그렇죠. 하자고 줄여서 공화당이라고 하는데, 공화당은 한국 정치사에 되게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양면적 존재. 예. 그러니까 민의를 모아가지고 당이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대통령에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비민주적인 성격이 있고, 또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한국의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이다. 사무처 체제, 그리고 당에서 조직이 분리가 돼 있고, 지역 조직도 갖추고, 그리고 또 원내 조직도 갖추고, 그 뒤에 나온 신민당이라든지 민주당계 계열 정당들도 이 공화당에서 차용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거기 당정협의회도 그렇죠. 이게 좀 앞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정협의회는 당연하게 여당인 경우에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그렇죠. 게 이제 민주공화당이 만들었고, 그 뒤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계 계열들 정당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 모습을 차용했던 거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민주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단계의 역사는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48년 재헌선거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저번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민당, 한국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가는 듯 했는데 이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이 한민당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견 일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이, 자, 대한민국 분단이 돼 있더라도 대한민국 중심으로 정부를 꾸리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국체를 만들고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민당의 뜻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민당은 내각제도 하고 뭐 좀 나눠가지고 하자라는 쪽인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쪽이었으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대한민국을 세운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국민주당, 한민당 쪽에서는요, 총리, 뭐 장관 임명 이거 기대하지요. 그렇죠. 아니, 같이 도와줬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민당 출신들을 거의 기용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결국 반 이승만 세력으로 결집을 하게 된 것이죠. 민주국민당이라는 당은 이제 작은 당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한민당이 애초에는 이승만 대통령 가까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준 여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민당과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또 민주국민당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야당이 이렇게 존재감이 이렇게 크진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승만 계열과 한민당이라는 존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반대파들, 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아예 바깥으로, 북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야당이 미약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야당의 존재감에 엄청 커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954년 4.4.5입 개헌입니다. 자, 4.4.5입이 뭘까요? 어렵지 않고요. 반올림. 네, 반올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0부터 4까지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네.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렇죠. 자, 48년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52년에 한 번 더 됐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그 뒤에는 못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 다 대통령에게. 했으니까. 두 번 다 했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54년에 법을 바꾸게 하는 거죠. 개헌을 하는 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약속을 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숫자가 모자랐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3분의 2 이상이 개헌하려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 203명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찬성표가 필요한 게 136표거든요. 근데 136표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찬성을 135명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 부결입니다. 그렇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수학자가 등장하셔가지고 203의 3분의 2는 135.33333명인데 그러면은 0.5 이하는 버리는 게 맞다. 라고 한 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사진이 지금 나왔는데 네. 보니까 뭔가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네,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 4.4.5입 개헌에 반대하는 그 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야당 의원들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반이승만 세력이 힘을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민국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60명이 1954년 11월 30일 호헌! 네, 헌법 지키겠다. 호헌동지회라는 명칭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바로 이들이 신당을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이 창당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지회라는 건요, 말 그대로 그냥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당으로 만들어진 게 야당이 된 거죠. 그렇죠. 바로 이 1955년에 이 민주당 창당이요. 이후 1987년까지 이어진 그 집권당과 야당 간의 정당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자, 이승만 정부에서는 여당이 자유당, 야당이 민주당, 박정희 정부 체제에서는 여당이 민주공화당, 야당이 신민당. 자, 이후 전두환 정부 시절 때는 여당이 민정당. 민정당, 그 그렇죠. 유명한 민주정당이지 않습니까? 민주정당이죠. 네. 그리고 야당은 신한민주당.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치평론가, 네. 요새 이 한국 정당의 어떤 이 계보의 변천을 어떻게 보세요? 한국 정당의 계보가 참 이제 복잡하죠. 복잡한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면이 있어요. 큰 두 줄기가 있고 또 그렇죠. 진보 정당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현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거대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네. 제가 편의상 AB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A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은 B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허. B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을 제일 물어보면은 우리는 A당을 싫어해서 모인 사람이라고 해요. 서로 싫어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현실은 현실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거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정당들도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네. 왜냐면 그들이 또 소수 세력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도 좀 다양하게 좀 분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역사 덕후들의 필수 코스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사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